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타이틀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저번에 영어로 바라본 세상을.라는 타이틀로 채널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꼭 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낙태 문제입니다. 이 낙태 문제, 되게 화제이죠. 그죠? 사실 이 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소중함, 그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게 강력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는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책도 읽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왜 사람들이 왜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지라는 입장을 조금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좀 알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낙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1966년에 루마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이 루마니아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즉 하락을 한 거죠. 저희 나라와 조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에서 이 출산율이 너무 급속하게 이제 감소를 하니까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거예요. 낙태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루마니아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긴 해요. 뭔가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만 봤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이 낙태 금지법을 통해서 출산율이 조금 증가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되게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이제 낙태를 해야 돼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낙태를 해야 돼요. 나는 절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군가를 맡길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낙태를 해야 돼. 어떡하지? 왜냐면 낙태 금지법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낙태 금지법 전에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았겠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낙태 금지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비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낙태를 막 하려고 노력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바늘로 이렇게 자신을 찔러가지고 계속 이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계단에서 자기가 직 뛰어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낙태하려고 노력을 막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서 낙태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산모들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루마니아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로 유럽에서 산모 사망률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해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가 제게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유럽 산모 사망률이 정말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이 정도 많아봤자 뭐 이 정도 되면 루마니아 혼자 막 엄청 거의 요 정도예요. 정말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낙태 금지법을 통해서 출산율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모 사망률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단순히 낙태를 하려고 하는 그 여자들의 잘못이다. 금지되어 있는데 왜 계속 낙태를 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면 낙태를 하지 않으면서도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산모에게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은 우선 첫 번째는 산모의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법이 개정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부당한 사건, 예를 들면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성추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 하는 경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에서 이제 산모의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한 다른 사정들도 고려한 그런 낙태 금지법을 개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산모가 어떤 비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함으로써 이제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 거지 나의 건강을 막 엄청 위협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단순히 이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성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설립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낙태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회적 이슈, 구조적인 문조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한번 제가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